반갑습니다. 자, 25회차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다소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보이고, 사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사실 소방의 어느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전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소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겠고,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도 그랬고, 설계 시공이 사실 지금 이렇게 모두 예측하기로는 이번에는 좀 평이하게 좀 나오고 점검 실무가 차라리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점검 실무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설계 시공이 다소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선생님들 알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뒤에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풀이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릴 건데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이죠. 뭐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파트를 조금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할로겐 화합물은 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본적인 패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게 바뀌었죠. 바뀌어서 무조건 언급한다고 했고, C급 화재 뭐 여유율 1.35 들어가는 거 이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좀 이따 풀이하겠지만 얘가 이제 표를 암기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에 있는 문제가. 근데 암기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역이죠. 뭐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는 전역밖에 없고요. 자, 조건 봅니다. 10m, 10m, 4m, 뭐 최적 400이고요. 그리고 C급 화재, 여유율 1.35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HFC 272A 소화농도 7%. 그럼 여기에다가 1.35 곱하시면 설계농도 나오고요. IG01의 소화농도는 30%. 마찬가지입니다. C급 화재니까 1.35 하면 곱하게 되면 설계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까지는 간단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HFC 272의 경우 최대 충전 밀도가 가장 큰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선생님들? 표를 외워야 되는 거죠. 예. 좀 다소 제가 소견으로, 제 소견으로도 이런 조건은 조금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최대 충전 밀도가 가장 큰 소화약제 사용하고요. IG01의 경우는 충전 압력 제일 큰 걸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 변수로 작용을 했고, 자, 각 저장 용기의 내용적은 100L라고 했습니다. 방어구역 온도 20도고요. IG의 선형 상수입니다. 선형 상수 값과 소화약제 비최적은 같다. 이건 좀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S하고 VS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에 활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 외의 기준은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따른다. 자, 계산값은 소수점 5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4자짜리까지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유형의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최소 소화약제 저장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할로겐 화합물에서 충전 밀도와 충전 압력 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표를 이때까지 외워서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는 사실 없었고, 사실 이 표를 다 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외워서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고정포 방출구 예전에 17회인가요 18회인가요 그때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서 항공기 경납고 할 때 표에서 제일 위에 거 나왔었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HFC 27EA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최대 충전 밀도가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냈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쌤들께서 공부하시면서 혹여 이 표들을 만약에 주어졌을 때 쌤들께서 보셨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조금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생각나셨으면 난 본 기억이 있다 하셨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사실 이건 조금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265를 충전 밀도로 쓸 거고요. IG01입니다. 01. IG01에서 최대 충전 압력은 선생님들 요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건데 얘는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큰 거 31097kPa이죠. 그래서 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있는 칸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 뭐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저렇게 정해놓고 출발을 할 건데요. 요 문제를 보시게 됐을 때,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원자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IG01에 대한 S값 뽑아낼 수 있고, HFC 27EA에 대한, S값을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자량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문제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하셔야 되는 거? 요렇게 K1하고 K2를 암기해서 풀이하는 형태가 출제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27EA입니다. 여기에 K1 값, 여기에 K2 값,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IG0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은 뭐 답을 어떻게 해요? 뭐 맞추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1번의 조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 풀이하면서 추가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은 풀이합니다. HFC 27EA입니다. 요게 이제 뭐 당연히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 하시면 되고요. 자, V는 그대로 400, 14 곱하시면 되고, C 값은 소화농도에 여유계수 1.35, 9.45 들어가면 되고요. K1, K2. 자, 아까 취지대로 외워서 적용하는 걸로 일단 풀이는 해놨습니다. 방어구 요건도 20도고요. 그러면 0.1369가 나오게 되고, 다 집어넣고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쌤께서 소수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298 이렇게 나오네요. 304.9298. 자, 그런데 와, 저것까지 우리가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출제 의도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외워서 적용하는 걸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HFC 27EA 하시게 되면 탄소가 몇 개? 3개죠. 수소는 1개죠. 불소는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12 곱하기 3 플러스 1 플러스 19 곱하기 7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 나와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불소라는 이 원자량 값을 근사치의 정소화해서 거의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K1하고 K2 값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시험의 난이도를 봤을 때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들. 자, 전체적인 취지는 그냥 1번은 할로겐 화합물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무조건 가스계는 할로겐 화합물이 1순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번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는 외워서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 조건에서 뭐 K1, K2 값이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걸 뭐 사용한다라는 조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취지는 외워서 쓰는 것 같으나 이렇게 분자량을 따로 구해서 K1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22.4죠.
K2는요. K1 273등분 하면 됩니다. 요 K1, K2 나오니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셔도 득점이 되지 않을까, 득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런 수치에 조금 변화량은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제가 절대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HFC 272A는 뭐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IG01입니다. IG01은 불활성 기체로 2.303 로그 100 C분의 100 뭐 자유출 공식이죠. 그래서 메타 삼승4 메타 삼승인데 여기에다가 방어구역 최적 곱해주고 S분의 VS 가감계수라고 했습니다.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그래서 얘까지 구해내는 유형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V 값에 400 집어넣고요. C 값에 30에서 1.35에서 40.5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3번, 4번은 필요 없는 과정이죠. 아까 조건상에서 비최적하고 선형사수 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적용되는 S 값입니다. K1 플러스 K2 곱하기 T도시 할 거고요. V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20도씨 할 겁니다. 그럼 아까 방호구역의 온도가 20도씨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S분의 VS 하면 소거가 되는 거죠. 소거. 그래서 시간이 바쁘고 이걸 미리 알아보셨던 쌤들은 풀이 과정에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없을 때 또 조금 설명 같은 거 S는 VS로 조건이 주어졌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은 거고 뭐 안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K1, 2 값을 외워서 적용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다라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1은 n분의 22.4 하시면 되고요. K2는 K1을 273등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n만 구하시면 되는데 IG010은 뭡니까? 아르곤 100%죠. 그래서 40 들어가면 됩니다. 분자량에. 맞죠? 자, 그렇게 해서 K1, 2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서 집어넣고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얘의 계산을 보시게 되면 결국 S하고 선형상수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1, 2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자체가.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IG010이죠. 010의 약제는 S값 또는 VS 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그대로 풀이하시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4점입니다. 4점이니까 개당 2점이라는 말이죠. 개당 2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최소 저장 용기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를 암기하는 유형이 될 것이고 10점이나 100점이 됐습니다. 요거는 5점씩 주겠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풀어야 합니다. HFC 272A를 사용할 경우 최대 충전 밀도는 1265 아까 표에서 암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265가 1m 삼성 1000리터니까 우리는 100리터에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 칸만 당기면 되니까 126.5kg. 그래서 나누시게 되면 2.4105 해서 3병. 요게 5점짜리. 사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얘가 암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IG01입니다. 최대 충전 압력이 31097kPa입니다. 그러면 IG 불활성 기체 계열은 항상 쌤들 어떻게 하신다?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요렇게 뿌려진 약제 메타 삼성을 V1으로 잡고 P1, T1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P1은 1기압 잡아야 되죠.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없으면 표준 대기압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기압의 방어구역의 온도는 20도씨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다? 확 축소를 하겠다 이 말이죠. V를. 메타 삼성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해질 압력이 1atm에다가 저기 보시는 31097kPa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저장 용기실이 몇 도? 21도로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지더라도 저장 용기실은 21도씨 적용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확 줄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나머지 병에 저장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제가 풀이를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P2가 가압된 압력 31097이 암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P1이 대기압, 그리고 T2가 저장실 온도, T1이 방어구역 온도, 그리고 약재량. 얘를 줄일 거니까 0.677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0.677이 아까 100리터 용기 쓴다고 했으니까 0.1m 3승이죠. 그럼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뭐 7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풀이가 있고요. 두 번째 풀이는 제가 뭐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두 번째 풀이는 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 병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터트려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팽창이 되느냐. 그럼 병 기준이라고 했고요. V1은 100리터입니다. 용기가. 그리고 T1은 얼마입니까? 21도씨죠. P1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31097에 1기압이 더해진 절대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뿌려졌을 때 1기압에 20도씨 기준에서 V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병이 요만큼이 될 거니까 따라서 병수는 어떻게 됩니까? 207.72로 나누기 여기 나온 V값 이렇게. 그러면 뭐 수치는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6.77이라는 수치랑 유사하게 나옵니다. 같게 나오거나. 그래서 7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중에 아무거나 풀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대 충전 밀도와 최대 충전 압력을 암기한 상태에서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분사 헤드에서 최소 방사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방출 유량이죠. 방출 유량. 이 단위를 보고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건에 보시게 되면 분사 헤드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 헤드가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분사 헤드 한 개에서 방출되는 방사량을 물어봤다, 방출 유량을 물어봤다, 그럼 반드시 문제 조건에 헤드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문제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사 헤드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분사 헤드를 통해서 나오는 방출 유량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분사 헤드는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구하는 거? 방출 유량 구하는 거예요. 방출 유량. 되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도 저하고 연습을 몇 차례 하셨었고,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이런 유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주의해야 된다? 방출 유량에서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는 양이 뭐다? 최소 허용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액체는 10초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S분의 V 100-C분의 C 할 건데 C에다가 얼마? 0.95를 다 곱해 주시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이하 설명 생략합니다. S는 아까 1번에서 구했었고요. 400 들어가야 되고 9.45 거기에다가 0.95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뭐 28.818kg/s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하고 이론하실 때 뭐 이 킬로그램이 선형상수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타 삼성으로도 바뀔 수 있고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됐고요. 자, IG01입니다. IG01도 마찬가지죠. 지금 C급 화재로 보기 때문에 120초입니다. B급이었으면 60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위가 잘못됐네요, 선생님들. 메타 3승/s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나오게 됐고요. 뭐 그대로입니다. 2.303 로그 100-C분의 C 곱하기 0.95분의 100 그리고 V S분의 VS.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인자라고요. S하고 VS가 같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서 40.5에다가 0.95 요거 곱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194. 다시 한 번 더 소수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1번에 있는 유형의 문제가 총 20점 배점입니다. 20점 배점인데,
사실 1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K1, 2를 암기하는 취지의 문제이지만 분자량을 별도로 구해서 구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득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이 문제죠. 그래서 표를 암기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 3번의 문제는 저하고 연습을 계속 하셨던 거기 때문에 예, 득점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1번에 대한 소견입니다. 자, 됐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사실 뭐 예측이 제가 뭐 정확하게 일치되진 않았지만 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위험물을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번 쫙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서 포 헤드 관련해서 쫙 정리를 해봤는데 뭐 고정포 방출구로 나왔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항공기 경납고 할 때 우리가 고정포 방출구 고발포용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요번에는 특수가연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관포 최적당 포수용량을 암기하느냐 못하느냐, 암기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점이 얼마? 4점밖에 안 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쭉 해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구역 크기 20, 30, 10 이고요. 8m까지 특수가연물이 저장되어 있다. 이곳에 전용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했다. 그럼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8.5를 적용하겠다. 이게 생각나야 되죠. 관포 최적이니까. 그리고 팽창비가 300입니다. 그럼 얘는 이종기계포죠. 이종기계포인데 특수가연물에서 이종기계포를 쓰시게 되면 선생님들 얼마입니까? 요게 핵심이죠. 바로 표로 보고 옵니다. 자, 특수가연물이죠. 특수가연물 저장할 때 2종 기계포입니다. 2종. 팽창비 300이니까. 그래서 얘가 0.31 적용하는 거죠. 사실은 선생님들 요렇습니다. 항공기 경납고 때 얘가 나왔죠. 그때 칸 제일 위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요 표를 이제 암기하신 선생님들은 다 득점하셨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0.31을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요 과정이 뭐 제가 풀이는 처음부터 다 적어 놨지만 원칙적 풀이는 이렇게 되죠. Q 리터 포수용액량입니다. N개 곱하기 알파 리터 퍼민의 1개 곱하기 10분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알파 값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뽑아내야 된다고요. 이때 뽑아낼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식이 V 메타 삼성 관포 최적이죠. 그리고 베타 값을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누기 n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알파 자리에 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고 n개가 소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공식은 Q 리터는 V 메타 삼승 곱하기 베타 리터 퍼민의 메타 삼승 곱하기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풀이 과정에는 뭐 요 전단에 있는 거 적어주시면 너무 좋은 건데 배점도 그렇고 시간상도 그렇고 굳이 안 적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바로 쓰시고 시작하시면 되고, 자, V가 중요하죠. 20, 30에 10m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 저장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 최적이니까 8.5 해서 5100이고요. 요게 이제 핵심이죠. 베타 값이 얼마다? 0.31이다. 특수가연물이고 제 2종 기계포를 쓰니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810 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외우면 풀리는 문제. 자, 최소포 방출구수.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럼 얘는 뭐 정방장방의 개념이 없고 그냥 개당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죠. 그래서 20 곱하기 30 면적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호 면적이 한 개당 500이니까 바로 나누시면 1.2 해서 2개입니다. 그래서 배점 보시게 되면 뭐 1점짜리죠. 자, 그래서 물음 2번은 사실 뭐 나왔던 유형 그리고 관연도를 한번 풀어보셨다. 항공기 경납고에서. 그러면 다 득점하실 수 있는 유형이죠. 다 득점하실 수 있는 유형이고 대신에 이제 베타 값이 0.31 잘 적용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물음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방화구역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고압식 전역 방출 방식의 CO2 설비를 설치한다. 충전비 1.6이고요. 저장용기 내용적이 60리터. 그러면 한 병당 질량 바로 나와야 되고요. 다음을 구하시오. 높이 3m이다. 그래서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거 뭐 산수시키는 거죠, 산수. 예. 그래서 A구역의 최적을 구하실 때, 뭐 사각형으로 하시면 되죠. 요 면적 따로 해서 층고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따로 더해서 층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C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삼각형이니까 사각형에서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요. 자, 변전실, 그리고 B실은 모피창고, C실은 가연성 액체. 그러면 변전실이랑 모피창고는 뭘로 보고? 신부화재로 봐야 돼요. 가연성 액체는요, 표면화재죠. 그래서 사실 뭐 요 문제가 전체 다 10점인데 사실 제 소견은 뭐 그냥 조금 계산형 문제는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각 방호구역의 최소 저장 용기수 해가지고요, 전체 공식을 다 썼는데, 자, A실부터 봅니다. 얘가 3점인데 귀찮은 문제죠. 예, 뭐 저장 용기를 구하고 다시 한 병의 충전 질량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병수 구하는 조금 귀찮은 유형의 문제다. 자, 그래서 W는 V 곱하기 알파고요. 자, V를 할 때 4 곱하기 5, 그리고 4 곱하기 3 나누기 2, 그리고 3m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요 면적이 4m에 5m, 그리고 얘가 4m에 얘가 3m 되겠죠. 그럼 요 5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3을 2분의 1 자르시면 되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전실입니다. 전개통이죠. 전개통해서 55 이상의 전개통이니까 1.3입니다. 1.3. 그래서 101.4가 나오게 되고요. 충전비와 내용적을 이용해서 37.5kg의 충전 질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병수는 나눠주시면 3병이 나오는 거죠. 자, 됐고요. 간단한 문제라서 바로 넘어갑니다. 자, B실입니다. B실 마찬가지입니다. V 곱하기 알파입니다. 자, 뒤에 A 곱하기 베타가 안 붙는 이유가 개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유형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6 곱하기 3. 그럼 아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6이다 요 말이죠. 그리고 요 면적은 또 똑같이 4m 3m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층고 적용하고요. 그리고 모피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5 이상의 전개통, 55 미만 전개통, 서전방목, 고무집성면. 그래서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2.7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시게 되면 6병이 된다. 자, 나머지 C실인데요. C실은 그냥 그대로 최적 구하시면 됩니다. 6m, 5m, 3m. 근데 얘는 가연성 액체를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표면화재입니다. 최적에 따라서 45, 45에서 150, 150에서 1450, 1450 이상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90이네요. 90. 90이니까 요 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0.9 적용한 겁니다. 1, 0.9, 0.8, 0.75. 그래서 0.9 집어넣으니까 81kg가 나왔고, 얘는 나누시게 되면 3병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유형의 문제는 아주 CO2에서도 기본적인 유형. 그리고 항상 가스게 하면 제가 할로겐 화물입니다. 할로겐 화물하고 불활성 기체가 무조건 1순위라고 했고, CO2는 그럼에도 계속 나온다. 맞죠?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형 문제를 내기가 좋다, 이런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로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2번입니다. CO2의 농도가 40%일 때 방출가스의 최적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유출 상태다 해서, 요거는 사실 뭐 마지막이었나요? 10회차 때 제가 무유출로 해가지고 농도 퍼센트를 오히려 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 쌤들하고 연습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이제 CO2 관련해서 무유출이다, 자유유출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나온 거죠. 무유출 3점이나 줬고요. 무유출에서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실체적 플러스 가체적분의 가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얘가 4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은 78이죠. A실이니까 A실의 최적 78, 그리고 플러스 X분의 X 해가지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요거는 이항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25의 문제가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고 쓰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고배점도 아니고 바로 솔브 쓰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하 이항 정리는 생략했고 50이 메타 3승 뭐 요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득점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작도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다소 이제 쌤들한테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좀 뺏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죠. ABC에 공급되는 소화약제를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과 기호를 이용해서 저장 용기에서 선택 밸브까지 배관 개통도, 저장 용기에서 선택 밸브까지의 배관 개통도를 완성하시오. 자, 우리 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범례를 보시게 되면 얘가 기동용 가스 용기고요. 그리고 얘가 저장 용기, 가스 체크 밸브, 선택 밸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애가 기동 용기하고 선택 밸브는 나와 있죠. 그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릴 건 저장 용기하고 가스 체크 밸브. 그리고 배관도 그릴 거 없죠.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동관만 잘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장 용기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A, B, C실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럼 A실이 아까 몇 병? 3병. B실이 6병. C실이 3병. 그럼 요 두 개 같이 조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얘는 별도로 날아가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들 여기에 저장 용기를 6병 그립니다. 그냥 저는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그리고 저장 용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집합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이론 때도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체크 밸브 기호가 사실 가스 체크 밸브라고는 되어 있는데 동체크 밸브 말하는 거죠. 동체크 밸브. 동관에 들어가는 체크 밸브. 근데 얘가 동관이 아니잖아요, 사실. 동관이 아닌데 플렉시블 조인트나 배관으로 바로 직결된다고요. 그럼 거기에 별도의 체크 밸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 체크 밸브에 대한 도식기호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 그냥 어떻게 한다? 얘랑 같이 그리시면 돼요. 무방합니다, 쌤들. 그리고 저장 용기를 공용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맞죠? 저장 용기하고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쌤들 어디를 그려주시면 돼요? 좀 색깔을 바꿀게요. 얘들 그냥 일단 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동관입니다, 쌤들. 요 기동용 동관 점점점 돼 있는데 녹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체크 밸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애한테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게 6병짜리입니다. B실. 그럼 기동 용기가 어디로? 선택 밸브를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6병 다 터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A실부터 연결을 할게요. 죄송하지만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얘 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아무 때나 가면 되죠, 쌤들. 아무 때나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얘랑 반대적 개념으로 가야 되죠. 왜냐? 3병을 터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치돼도 되고요. 여기 설치돼도 되고요. 여기에 설치해도 되죠. 쌤들 편한 위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만? 체크 밸브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병만 터뜨릴 수 있는 위치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실입니다. C실은 쌤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별도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설비적 개념을 보셨을 때 3병으로 같이 조인시켜 주시면 되죠. 되셨습니까? 얘가 따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동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도 3병, 얘도 3병이니까 가까운 데서 조인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 밸브 들어가는 게 어디다? 3군데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저장 용기하고 집합관 사이, 그리고 저장 용기 사이 2개는 설치됐죠. 그리고 어디? 이 저장 용기에서 다시 선택 밸브로 연결되는 배관상에 얘가 터졌을 때 고압으로 인한 역류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먼저 B실부터 보면 팡 쳐서 얘가 6병 다 터지죠, 얘는. 근데 얘가 오히려 뒤로 와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체크밸브 하나 걸어 주셔야 되고, A실, C실도 마찬가지죠. 얘는 같이 조인해서 나가는 부분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관과 체크밸브까지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요 선택 밸브 2차 측에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굳이 표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에서도 뭐 압력 스위치에 언급이 없고 법내에서도 압력 스위치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엉성하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놨으니까 쌤들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압력 스위치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물음 3번에 있는 CO2 관련된 문제는 조금 다 득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바로 물음 4번으로 갑니다. 자, 물음 4번은 사실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좀 쉬운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것도 저하고 한번 싹 훑으셨습니다. 훑으실 때 요거는 제가 뭐 모의고사에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메타수 자체가 관연도를 보셨으면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괄호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22, 지하로 9m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거, 방화구액이라는 조항이 있죠. 거기에 배터리실 외의 장소, 5개형 전기 저장 장치는 방화구액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괄호 채우는 거라서 뭐 조금 전기 저장 장치를 좀 읽어보신 쌤들은 좀 득점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 훑었을 때 제가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때 전기 저장 장치라는 걸 전체 다 나올 만한 걸 한번 훑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제가 안 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두 가지 아닙니다. 실어 놨었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거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두 가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못 외우셨어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면 요거 하나는 쓸 수 있거든요. 소방산업기술원. 그래서 우리 시험들께서 요거는 뭐 개당 다 1점씩이죠. 그래서 전기저장장치에서 전기저장시설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구석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래도 뭐 어렵게는 안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문제 1번에서는 나머지는 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왔는데 물음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표를 암기하는 그 유형이 조금 좀 힘든 유형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하게 좀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 보셨을 때 저도 사실 조금 놀랐는데 제가 모의고사 때 그린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마찰 손실 제가 한 번은 꼭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실제로 조금 고배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이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개념 잡아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그리고 무대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대부 하면 R값이 1.7이다 바로 생각나야 되고요. 속도수도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속도수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말단 A 1번의 스프링클러에 대해 최소 방사 압력은 법으로 정해진 그대로죠. 0.1MPa, K값 80. 그럼 Q는 당연히 80이죠. K 루트 CP니까. 그리고 C값이 120으로 주어졌고요. 헤드의 배치는 정방향이다. 그럼 2R 코사인 45도, R에 1.7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근데 개방형 문제에서는 사실 뭐가 안 나옵니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등가 길이 표가 안 나오죠. 등가 길이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등가 길이 표가 나와 있고 등가 길이를 적용할 때 L부하고 분류티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가지관 1과 가지관 2의 모든 규격 동일하다라고 하고요. 계산값은 소수점 5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4째짜리까지 구한다. 기술 기준 따른다. 3, 4, 5, 6 문제는 1, 2에서 구한 값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을 보시게 되면 개방형은 당연하죠. 말단에서 QKP를 다 알 수 있고 손실 적용해서 여기에 방수량, 손실 적용해서 여기에 방수량, 그리고 요거 연습해 보셨어요, 쌤들. 여기에서 요까지의 압력 하나 구하고 요까지 손실해서 요 지점에 압력 구해서 어떻게 해요? 비례식 쓰시면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저하고 연습해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사실은 나온 문제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요 엘보하고 분류T가 들어가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 거저 주는 거죠. 구경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58이죠. 1258. 요거는 무조건 득점하셔야 되고. 두 번째, 모든 헤드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쌤들 S는 2R 코사인 45도 해가지고 1.7 집어넣고 넷째짜리까지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2.4042 요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활용할 겁니다. 이제 3번부터가 마찰 손실 계산이죠. 구간 A에서의 마찰 손실을 압력과 A2 스프링클러에 대해 최소 유량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그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QKP를 다 알고 있고요. 요까지의 손실 델타 P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전 윌리엄스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로 나왔다면 6.174 곱하기 10의 5승 바로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얘 단위가 지금 메가파스칼로 나와 있죠. 메가파스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6.05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의 1.85 D의 4.87 Q의 1.85 그리고 곱하기 L 하는 공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쟤를 사실 정식 변환해서 셋째짜리 끊으면 6.055가 나오죠 또. 예. 그래서 이 하젠 윌리엄스 공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쌤들 사실 얘는 답을 맞춘다라는 개념보다 이 문제 풀이 순서와 취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등가기를 잘 적용했느냐 이런 거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젠 윌리엄스 공식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약식 변환해서 6.174 곱하기 10의 5승이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의 정확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곱하기 10의 4승 해도 되죠. 약식 변환했으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6.05를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하진 윌리엄스 공식을 잘못 썼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쌤들께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6.05로 풀었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3번 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자, A1번에서 A2번 구간까지 마찰 손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6.05 곱하기 10에 4승 썼다고 했습니다. 120 주어졌고요. 1.85승 25mm 구간이죠. 그리고 사실 기술사 서적에 보시게 되면 내경이 또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경 적용하는 문제였는데 별도 조건 없으니까 호칭경 그대로 씁니다. 4.87 그리고 유량은 한 개가 흐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1.85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등가 길이 그리고 전길이죠. 전길이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직관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4042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쌤들 이렇게 해서 꺾여 있습니다. 여기에 엘보 하나 들어가겠죠. 엘보. 그래서 0.6 엘보까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쌤들께서 뭘 헷갈리실 거냐면 이게 좀 안 헷갈리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 여기가 25구간이죠. 잘 그릴게요. 가지관 1번만 봅니다. 그럼 여기가 25구간이고요. 여기가 32고 여기가 40대입니다. 40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엘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엘보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직관에 대한 손실 들어가는 건 당연히 체크해야 됩니다. 2.4042.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쌤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서 T가 분류 T가 되겠죠. 모든 헤드로 다 방수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T는 사실 쌤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T냐? 32의 T입니다. 32.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줄여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결론 냅니다. 요거 뜯어보시게 되면 사실 25고요. 25에 32 레듀샤 들어가고 니플 들어가고 32에 32에 25 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실 요 지점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조건에 보시게 되면 레듀샤 등가 길이 없고요. 레듀샤 없고 니플 없고 그럼 분류 T에 대해서만 잡혀져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분류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T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갖고 막 고민을 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쌤들 이렇습니다. 일단은 2.4042 플러스 0.6 요까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까지가 요 구간 손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넷째 자리까지니까 0.0134가 나왔고요. A2의 압력입니다. A2의 압력은 기존 A1의 0.1에서 마찰 손실 더하시니까 0.1134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2에서의 유량은 80의 K루트 10P니까 집어넣어서 85.1915. 그래서 답을 적으실 때 마찰 손실 압력 하나 더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마찰 손실 압력은 0.0134 답 쓰시고 유량은 85.191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 풉니다. 다 풀고 나서 제가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구간 3번 문제 풀었고요. 4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죠. 이번에는 여기에서의 손실 구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손실 구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량. 3번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할게요. 2에서 3번 구간이고요. 6.05 곱하기 10의 4승, 120에 1.85, 그리고 32 주의하셔야 되죠. 32에 4.87. 그리고 유량은 모두 개방형이니까 두 개 더한 거의 유량의 1.85승. 그리고 똑같은 거리입니다. 2.4042. 그리고 1.8 분류T가 어디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32짜리 분류T입니다. 32짜리 분류T. 자, 요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나온다? 0.0215라는 마찰 손실 압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밑에 답 하나 적어 주셔야 돼요. 답이 지금 누락돼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A3의 방수량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3의 압력이 기존 0.1에서 1, 2 구간의 손실 0.0134 그리고 지금 구한 거 0.0215 해서 0.1349가 됩니다. 그럼 Q는 K루트 10P니까 0.1349 집어넣어서 뽑아낸 거죠. 자,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3, 4번의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해서 요거 등가길이 적용하는 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5번은 거저 주는 거죠. 거저 주는 거라서 2점입니다. C 구간에서의 유량은요, 아까 보시게 되면 헤드 3개 거친 이후의 유량이죠. 여기 헤드 3개 거친 이후에 여기가 C 구간이거든요, 쌤들. 그러면 여기 거 다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3개 다 더하는 거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D 구간에서의 유량입니다. 요거는 그림 한번 보고 올게요. 6점짜리로 줬죠. 자, 요거는 저하고 연습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구했느냐? 여기까지 압력 구했다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 압력 알았고 요 손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압력 알았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어디까지 압력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요까지, 요 교차 배관과 가지 배관의 분기점, 여기를 그냥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의 압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 해서 델타 P 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분기점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번의 압력이 당연히 1번의 압력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면 Q는 K루트 10P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K루트, 다시요. Q는 루트 10P에 비례하는 비례 공식 쓰시면 된다. 그래서 D의 유량을 뽑아내신다. 요건 저하고 이제 모의고사 때 그대로 연습해 보신 거죠. 이때 주의하실 게 뭡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죠. 요 높이차. 이 높이차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저거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개념 잡히셨으니까 답안 보고 바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D에서의 최소 유량인데요.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호가 적절하게 쓰기가 어려워서, 자, QD입니다. D 구간이고요. QD의 유량은요, 가지배관 1번에 공급되는 유량과 가지배관 2번에 공급되는 유량의 합이다. 요까지는 당연히 이해되셔야 되고, 그리고 1번에 가지배관 1번의 유량은 위에 5번 문제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가지배관 2번에 그 유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쌤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교차배관에서 가지배관 1번의 분기점. 자, 말이 어려운데요. 자, 여기 헤드. 여기 헤드. 여기 헤드. 얘가 가지배관 1번이라고요. 얘가 헤드. 얘가 2번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요까지 압력 알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내려온 여기 교차배관의 분기점. 여기에 압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차배관에서 가지배관 1번의 분기점은 PA3 요거죠. A3. 그리고 얘의 분기점까지의 손실. 그리고 제가 뭐 표현은 플러스입니다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쌤들께서 알아서 잘 맞추시면 되죠. 무엇을 기준 잡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높이차라는 개념 적어놓고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쌤들 이 자체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베르누이 방정식 쓰시면 되죠. 베르누이 방정식 요 지점 두 개 잡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도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하는 개념을 제가 모의고사 때 같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높이차라고 쓴 거고요. 자, A3가 0.1349입니다. 그리고 A3에서 분기점까지입니다. 마찰 손실이죠. 6.05 곱하기 10의 4승. 120에 1.85. 그리고 요 구간은 40구간입니다. 그래서 40에 4.87승. 그리고 요 구간을 흐르는 유량은 3개의 유량. 전체 다 들어가죠? 1.85승. 그리고 쌤들, 요 거리가 지금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1.2로 나와 있고요. 요 세로변의 길이가 0.3입니다. 요게 이제 직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쌤들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엘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엘보. 되셨습니까? 그래서 1.2m. 1.2m. 요까지가 등가 길이. 그리고 요거 메가파스칼로 환산한 거죠. 높이차 0.3m니까 0.003 메가파스칼. 높이 차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 눌러서 다 계산을 하니까 0.1485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0.1485다 요 말이죠. 그럼 이제 이어서 당연하죠. 뭐 구하셔야 돼요? 요까지 손실해서 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교차배관에서 가지배관 2번의 분기점.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기역번. 요거죠. 기역번. 얘 압력에서 손실을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0.1485 플러스 6.05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120의 1.85. 그리고 구경은 계속 40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유량은 A쪽만 흐르는 거죠. 요쪽. 1번 쪽. 1번 쪽만 흐르니까 유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1.85승 올라가고요. 그리고 모든 배관의 구경은 거리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방형이니까 얘 거리나 전부 다 2.404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류티, 40짜리 분류티가 들어갑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기. 분류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거니까. 되셨습니다. 일단 내려가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배관 2번의 분기점은 0.16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어요. Q는 루트 CP에 비례하니까 가지배관 1번의 분기점에서 유량이 258.1087 그리고 그때의 압력이 0.1485. 그럼 우리는 가지배관 2번이 중요하니까 0.1674 들어가고요. 얘가 미지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례식으로 풀어보시게 되면 274.042가 나오게 되고 QD의 유량은 가지배관 1번 거와 가지배관 2번 거를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20점짜리 문제고요. 마찰 손실은 제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유형을 우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시 한 번 더 등가 길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류-T 적용하는 부분, 요게 기존에 있는 타 서적에 있는 풀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사 서적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분류-T를 25T로 잡거든요. 25T로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게 답안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든 마찰 손실의 문제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답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엔 조금 좀 그렇지만 조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등가 길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겁니다, 쌤들. 이 전체적인 20점짜리 배점의 문제에서 쌤들께서 아까 높이차 적용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상 요런 게 어느 정도 흐름이 맞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그래서 마찰 손실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물음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요거는 사실 4점짜리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10층 백화점 건물 나와야 됩니다. 바로 30개. 기준개수 30개. 백화점이니까. 습식을 설치했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는 200개이다. 필요 없죠. 펌프에서 최고위 말단 헤드까지의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은 펌프 실량정의 30%이다. 펌프 실량정이죠. 자, 그리고 펌프의 진공계 눈금은 367.79, 진공계 부합이네요. 367.79mm HG. 펌프의 토출 양정은 100m. 그리고 최적 기계 수력 주어졌고요. K 주어졌고요. 방수량 방수압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 생각을 하고자 하면 헷갈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진공계가 있어요. 367.79. 그래서 제가 이거 구분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공계에 들어가는 이 값이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직거리가 들어가 있고 마찰 손실이 들어가 있고 증기압 환산 수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때 펌프에서 최고위 말단 헤드까지의 마찰 손실, 그러면 흡입 측은 제외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펌프에서 최고위층이니까. 그럼 여기에 마찰이 어떻다고요? 토출 양정이 아니라 전체 실량정이죠. 실량정의 0.3% 잡겠다. 0.3을 적용하겠다. 30%니까. 그러면 흡입 측에는 당연히 선생님들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제가 알아보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네 번째 조건이 토출 양정이라는 표현보다 토출 측 실량정이 정확한 거죠. 토출 측 실량정.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펌프에서 헤드까지를 토출 측의 실량정, 요까지 흡입 측의 실량정. 그래서 얘를 묶어서 실량정이라고 칭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출 양정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좀 모호하나 그냥 토출 측 실량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펌프의 전량정은 100m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100m만 쓰는 거죠. 전량정이 구해졌으니까,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는 토출 양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토출 측 실량정으로 보시는 게 맞다 라는 게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전량정을 구하게 되는데요. 얘는 호수 손실 없으니까 3개 인자만 들어가게 되고요. H1이 요겁니다. 진공계. 그래서 미터로 바꾸고요. 그리고 토출 측 실량정. 요게 전체 실량정. 그리고 이 전체 실량정을 기준으로 30% 마찰 손실. 그리고 약식 변환하시면 되죠. 약식 변환하셔서 얘는 10m 더하셔서 146.5 뭐 2점짜리입니다. 요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전동기 용량입니다. 배기 효율분 RQHK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
그래서 R은 별도 조건 없으니까 1000 쓰시고요. Q가 이제 30개죠. 30개. 백화점이니까. 그래서 80 잡아서 2400lpm인데 들어갈 때 메타 3승/세크로 들어갈 거니까 2.4 나누기 60. 그리고 양정은 146.5. 그리고 펌프의 전효율은 기계, 최적, 수력 다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0.61. 전달 개수 1.2. 나머지 다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 이번에 얘 문제도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뭐 거저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물음 3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이죠. 기술 기준 적는 건데, 댐퍼. 그렇죠. 예. 댐퍼와 풍량 조절 댐퍼. 두 개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 기준을 외우는데 이런 정의까지 외우면 뭐 그냥 다 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선생님들 우리가 정의를 못 외웠다. 그럼 어느 정도의 써내려갈 수 있는 정도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득점을 조금 노려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댐퍼와 풍량 조절 댐퍼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그냥 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용어 정의 요게 뭐 다소 뭐 쓰자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예측하셨어야 되고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그리고 설치 제외 조항인데요. 항상 설비별로 설치 제외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스프링클러는 전체 다 적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린 게, 그럼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지금 얘 쓰기 좋거든요. 얘랑 그리고 천장과 반자 사이, 그게 뭐 양쪽 불연이면 2m, 한쪽 불연이면 1m, 둘 다 불연이 아니면 0.5m,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예상한 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점밖에 안 줬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쌤들. 그래서 정수장, 우물처리장, 불연 재료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펄프 공장, 작업장, 음료수 공장, 세정 또는 충전 작업장, 불연성 금속 석재, 그리고 방풍 시엘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쌤들 뭐 다 득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설치 제외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이번에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물음 1번에 마찰 손실을 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 어느 정도의 득점은 될 것 같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풀이 과정에 답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걸 정말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논란에 좀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1번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2번의 문제는 풀이하셔야 돼요. 당연히 득점하셔야 되고, 3번에 대한 기술 기준 적는 거는 요거는 적어야 돼요. 요거는 위에 거는 조금 실수를 하셨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요번에 설계시공 25의 총평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쉬운 것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몇 개, 1번의 그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그리고 마찰 손실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것 같고, 이 문제 3번은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사실 조금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번의 물음 1번과 그리고 마지막 문제 물음 4번,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제 소견입니다. 소견. 사실 우리가 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계 시공은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내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없어질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내는 게 사실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정당당한 거죠. 그래서 외워서 적용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조금 이게 어렵게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3번의 물음 1번 이전력계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소방기사, 관리사, 그리고 기술사 통틀어서 사실 나와 있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재가 실린 책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1차에서 전기 회로적인 그런 개념의 문제고, 그리고 이걸 쌤들 자료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기기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기기사.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험은 이렇게 나왔지만 뭐 전체적인 느낌은 이건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문제가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사 시험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느냐, 요런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음 1번 이렇게 해서 뭐 아래와 같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소방에 관련된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옥내 소화전. 예. 그래서 펌프용 뭐 삼상 유도 전동기. 그리고 얘가 W1, W2가 전력계죠. 그러니까 전력계가 2개 걸려 있어서 이전력계법. 뭐 요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아래 그린 것 같이 선전압이 380V, 60Hz인 평형 삼상 전원에 평형 부하인 옥내 소화전 펌프용 삼상 유도 전동기가 연결되어 있다. 전동기 부하에 전달되는 전체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력계 W1과 W2를 사용하는 이전력계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문제는 그 관리사를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 관련된 공부 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풀이하셨을 수 있습니다. 쉽게 좀 풀이하셨을 수 있으나 전기에 조금 문외한 분이시거나 전기 계통에 좀 약한 분들은 사실 이건 엄두도 못 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P1 해서 500W, P2 해서 1000W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14점 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면 조금 배점을 줄이는 게 옳은 패턴이 아니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뭐 아무리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을 해도 이미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소배점이긴 해요. 소배점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쌤들. 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전기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쌤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같은데 이전력계법을 찾아보면 계산하는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계산에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좀 대신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풀이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삼상 유도 전동기의 1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유효 전력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이전력계법을.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전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주 쉽게 득점하셨을 문제가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전혀 소방 파트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보신 쌤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또는 풀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째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루트 3 VI로 구하는 개념이 있고요. 지금 뒤에 있는 2 곱하기 루트 W1제곱 플러스 W2제곱 마이너스 W12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우리가 외우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계산 자체가. 그래서 이 배점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0제곱 플러스 1000제곱 마이너스 5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비상전력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인데요. 자,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역률은 다 공부를 합니다. 역률은 유효율.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내고요. 얘는 피상분의 유효 전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역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지만 피상을 구하게 하고
유효 전력을 구하게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 2번이. 그래서 3번을 풀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1, 2번을 풀이하신 거죠. 그래서 피상전력 2번의 답이죠. 그리고 유효전력 1번의 답입니다. 그러면 0.866에서 역률은 얼마다? 86.6%가 됩니다. 자, 얘는 86.6%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사실 전기 진짜 회로적인 문제인데요. 삼상 유도전동기 부하의 역률을 0.95 지상이다 이 말이죠. 자, 0.95로 계산하기 위해서 동일 용량의 커패시터, 전력용 콘덴서 3개를 델타 결선으로 연결하여 구현하는 경우 한 상당 커패시터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파트에서는. 자, 그래서 풀이만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입니다. 콘덴서 용량은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 들어가고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루트 씌우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그래서 일단은 콘덴서 용량을 먼저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순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한 거 1500W 유효 전력이 들어가고요. 이 3번에서 구한 역률이 0.866 여기에 1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얘를 얼마로? 0.95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먼저 구했느냐? 373.1 볼트 암페어의 콘덴서 용량을 먼저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커패시터 정전 용량을 구해라. 한 상당에. 그래서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쌤들 보시는 대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개념이고요. 얘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내게 되면 오메가 CV 제곱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는 다시 풀어내면 2파이 F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C로 정리한 거죠. C로. 그래서 요 공식까지 우리가 조금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기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로 정리를 해서 2파이 FV 제곱분의 QC가 되니까 QC 구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2파이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F는 주파수니까 문제 조건에 6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전압 380V라고 했죠. 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계산기 누르시면 6.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니까 6.85 마이크로페럿. 이 페럿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위는, 정전 용량은. 요렇게 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이 되는 유형의 문제고요. 물음 4번이었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구하시오로 나와 있는데 뭐 답만 적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델타 기동법으로 삼상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Y 결선에서의 기동 전류는 델타 결선에 비해서 몇 배인지 구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6번 문제 바로 볼게요. Y델타 기동법으로 삼상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Y 결선에서의 기동 토크는 델타 결선에 비해서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론적으로 Y델타 기동 때 저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에서의 그 Y 기동과 델타 운전에서의 비를 보시게 되면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루트 3분의 1. 그래서 전압을 루트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애를 제가 얼마로? 3분의 1로 암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 채우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기기사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Y델타 기동을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제어 회로도랑 엮여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아니니까 전부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3분의 1배. 그래서 5번도 3분의 1, 6번도 3분의 1. 그래서 몇 배인지 구하시오 돼 있는데 3분의 1만 적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관련 3분의 1이 왜 나오는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2점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분의 1만 적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6번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인데요. 요것도 그대로 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가 2000rpm이고 회전자의 속도는
1900 RPM이라면 공급 출력과 기계적 출력에 비인 2차 측 효율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기계적 손실 무시한다 돼 있는데 결국 쌤들 3상에서 2차 효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효율 기본 개념이. 그러면 이 효율은 NS분의 N 곱하기 100으로 표현이 되고요. NS가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작의 회전 속도. 그리고 N이 회전자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2차 효율이죠. 얘가 회전자기가 돌리는데 회전자가 얼마나 잘 돌 거냐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5%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물음 1번은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리는 문제니까 쌤들 문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문제는 나왔고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물음 2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종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거는 엄청 쉽게 나온 거죠. 요거를 뭐 사실 우리가 괄호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선생님들 기업권에 들어갈 건 당연히 얼마예요? 1이죠. 다중영업사 숙박시설은 실마다 1개.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 100대 0쇼 53.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 50m마다 3개 이상. 그리고 지역상가죠. 지역상가. 지역상가는 2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시험 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비워서 채워서 적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용량인데 기본적으로 20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4점짜리로 나왔는데 개당 1점 준 거죠. 개당 1점.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다 득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기준에 괄호 채우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물음 3번. 요게 이제 지난 마지막 모의고사 때였나요? 저하고 이제 보충으로 하시면서 축전지 용량 산정하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어서 전공상표에서 제가 아직 문제 안 나왔다, 그래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 쌤들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은 제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꽤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했죠. 2년 주기. 그래서 작년엔 적중률이 조금 낮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요번에는 제가 좀 예측했던 게 조금 그래도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상전원 설비로 사용되는 연축전지가 방전할 때 전기 쓴다 이 말이죠. 이때 아래 그린 것 같이 시간에 따라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연축전지의 용량을 구하시오. 단 보수율은 0.8. 그리고 용량 환산 시간 K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니까 2점짜리로 줬고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럼 쌤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0A로 70분 쓰다가요. 요렇게 30분 동안은 20A로 상승하는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C는 L분의 1의 KI 공식이 될 건데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자, 여기서 아래 첨자 좀 붙여야 되겠죠? K1, I1이 될 거고요. 자, 플러스 해서 K2 곱하기 두 번째 뭐가 들어가요? I2 I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계산을 한번 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란의 여지도 없죠. 쌤들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개념인데 처음에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돼요. 100분짜리로 요 면적을. 당연히 혼란스러울 게 없는 게 70분짜리가 없는 거죠. 70분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100짜리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K 값에 3.4가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때 I가 얼마라고요? 10A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2 값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얼마짜리? 30분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이 들어가면 되고요. I2에서 I1, 우리는 요 면적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높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I2 I1이죠. 그래서 20 1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탐이라든지 기타 설비랑 접목이 되면 그 문제 조건이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얘는 뭐 어떤 설비에 대한 뭐 비상전원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단순히 그림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니까 다 득점하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누르시면 63.75.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축전지 충전 방식입니다. 자, 얘를 부동 충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이 뭔지,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셨고, 이때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서 2차 전류와 2차 출력을 각각 구하시오. 단,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1에서 구한 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시 부하 용량은 5kW이며 역률은 1입니다. 역률이죠, 역률. 근데 역률은 선생님들 지금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 쓰는 전기는 직류입니다, 직류. 그렇기 때문에 역률 개념은 접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표준전압 100V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 우리 외우는 값이죠. 외우는 값. 외우는 값인데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전공상표죠. 전공상표. 그래서 전격 용량이 지금 위에서 구하신 거 63.75였나요? 예, 암페어 아워. 그리고 사실 공식 용량은 뭐 하는 거? 외우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5시간율,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율 이고요. 그리고 상시 부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와트나 킬로와트로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볼트 암페어로 바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직류이기 때문에 와트나 이 볼트 암페어나 무슨 개념이다? 같은 거죠. 유효나 피상이나 같은 거라고요. 무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설명은 됐고요. 그대로 해서 접목하면 됩니다. 63.75 10시간율. 그리고 얘가 5kW인데 5 곱하기 10의 3승의 와트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와트가 볼트 암페어로 그대로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5000 볼트 암페어 나누기 100 볼트. 그래서 56.38 암페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점이죠. 2점, 2점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2차 전류가 2점짜리.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가 2차 출력. 그러면 P는 VI니까 전력이죠. 100 곱하기 56.38, 100볼트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구한 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쌤들 단위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애들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칸 당겨서 5.638. 그래서 반올림 정리하면 5.64가 되는 겁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 3번에 있는 개념은 쌤들 문제 1번이 이제 전기 관련된 문제였고 2번은 NFTC를 아주 간략하게 적는 문제. 그리고 문제 3번, 물음 3번은 지금 축전지 용량과 부동 충전에서 2차 전류, 2차 출력 하는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전기적인 문제입니다. 전기적인 문제.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쌤들께서 뭐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하신 쌤들은 쉽게 풀이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 전기 계통에 좀 문의하거나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그런 유형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바로 봅니다. 소방펌프용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변압비가 6600V를 380V로 변압비를 가진 변압기가 있고요. 전격 용량이 50kV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100kVA인 삼상 평형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에 델타 결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kVA를 적용했다,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가 소손되어서, 소손되면 무슨 결선이 돼요? V 결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V 결선했을 때는 단상 변압기 한 대에 몇 배 출력, 루트 3배 출력이라는 것까지는 사실 준비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계산을 한번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소손되기 전에 부하전류, 선전류와 변압기의 상전류를 구하시오. 그럼 소손되기 전이니까 델타 결선 말하는 거죠. 그럼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전류는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유효전력이 나와 있고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 I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I로.
그래서 I 빼고 다 넘겨주면 루트 3 그대로 적히고요. 전압은 380V. 코사인 세타는 위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 또는 1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0kV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암페어 값은 151.93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전류는, 이거는 전기를 조금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조금은 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상전류 IL이죠. 다시요. 선전류 IL입니다. 그럼 얘는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죠. 요거는 사실 조금 외워주셨던 쌤들은 조금 활용을 하셨을 수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전류가 나왔기 때문에 상전류는 그대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상전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7.7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마무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소손된 변압기 한 대를 제거한 후, 결론은 뭡니까? V결선 된다 이 말이죠. V결선. 자, V결선 했을 때 뭐 구하라고요? 선전류, 상전류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원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선전류와 상전류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한 선전류와 상전류는 뭐하다? 같다의 개념으로 답이 적히는 겁니다. 자, 바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서 3번. 소손된 변압기 한 대를 제거한 후 V결선으로 운전을 하면 소손되지 않은 나머지 두 대의 단상 변압기에 몇 %의 과부하가 걸리는지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V결선에서의 출력은 단상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P1이라는 게 단상 변압기죠. 단상 변압기 한 대가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전격 용량이 50kVA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용량이 바로 50으로 적혔고, 그렇게 해서 V결선에서는 86.6kVA가 공급이 될 수 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부하율을 보는 거죠. 그럼 얘로 공급했는데 원래 얼마로 공급해야 되는지를 B를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공급 용량은 문제 조건에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100kVA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100kVA를 공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V 결선하니까 86.6이 공급됐다. 그래서 효율로 바꾸니까 115.47%의 과부하가 걸린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 4번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25회차 소방시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우리 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계속 거듭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25회차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자, 쉽지 않은 느낌이 왜 드느냐 하면 알았던 게 조금 헷갈리게 나온 거, 그리고 표를 조금 적용해야 되는 거, 그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좀 시험에 나온 거.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너무 좀 평이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소방시설 관리사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점수가 고득점이 되거나 배출되는 관리사가 무조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합격자 발표가 좀 있겠지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좀 모호하게 나왔을 때 설계시공이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쌤들께서 오늘 풀이를 보시면서 쌤들께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좀 힘 빠지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내더라도 준비한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좀 허무하진 않은데 요 조금 허무한 유형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설계 시공을 같이 공부했던 저로서도 쌤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오히려 제가 좀 더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찌됐든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고 답안을 풀이하셔서 제출하셨으니까 자,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리시고 3개월 동안은 너무 신경 예민하게 선생님들 이것저것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5회차 소방시설관리사 설계및 시공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